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이재명 후보와 화천대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뉴스에서 화천대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만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뭔 소린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화천대유와 이재명 후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인지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왜 도대체 화천대유가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화천대유와 이재명 후보가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인지, 왜 이런 식의 의심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일단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한 시행사가 5천만 원을 출자해서 1,700억 순이익을 달성했다는 건데요. 그 시행사가 투자한 곳이 바로 대장동 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개발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죠. 그렇게 화천대유가 5천만 원을 출자해서 1,700억이 넘는 순이익을 달성했다는 건데, 이 부분이 워낙에 복잡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오보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5천만 원을 출자해서 배당금을 577억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77억이 아니라 1,700억입니다. 왜 그러면 오보가 났냐? 이유가 바로 SK증권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SK증권이 3,460억 배당금을 받아갔다라고 봤던 것인데, 알고 봤더니만 SK증권이 특정 금전 신탁으로 참여했던 것이었습니다. 특정 금전 신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실제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것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회사가 투자하는 것처럼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오보가 나왔던 이유가, 처음에는 SK증권이 정말로 배당금을 받아갔다라고 봤던 것이죠. 그런데 SK증권이 배당금을 받아간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SK증권을 앞세웠던 개인 투자자들이 그 배당금을 받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투자자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천화동인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알고 봤더니만 이 회사가 화천대유의 자회사였던 겁니다. 그리고 천화동인은 화천대유의 지분 100%를 갖고 있는 A씨를 포함해서 지인 6명, 7명에서 설립한 회사였죠. 그렇게 천화동인 이호는 870만 원을 투자해서 3년 동안 100억을 가져갔고, 천화동인 5호는 5,5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644억을 배당받았던 겁니다. 그렇게 화천대유의 최대 주주 A씨와 지인들 6명, 총 7명이 받아간 금액이 4천억이 넘었던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절대로 그게 높은 수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화천대유가 위험부담을 100%를 졌기 때문에. 저거는 근데 말이 안 됩니다. 대장동 개발은 결코 위험부담이 높은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판교의 금싸라기 땅이 대장동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위험부담을 가장 많이 줬던 곳은 화천대유가 아닙니다. 화천대유는 지분이 1%밖에 안 됐고, 50%의 지분을 지고 있던 곳은 바로 성남도시개발공사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분이 1%라는 건 책임을 지는 것도 1%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지분이 1%의 화천대유가 근데 위험부담을 100% 또하는 것이다. 이거를 도대체 누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상 위험부담이 가장 높았던 것은 50%의 지분을 갖고 있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였던 거죠. 그런데 우선 일단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애당초 화천대유가 어떻게 민간 사업체로 선정이 될 수 있었는가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화천대유가 선정이 됐던 건 2015년도 7월 달인데 설립이 됐던 건 2015년도 2월 달이었거든요. 사실상 별다른 시공 경험이 없었던 것이고, 그때 당시 직원 수도 16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반대로 경쟁업체였던 업계 2위인 고려대학교 산업협력단의 경우는 직원이 400명이 넘고요. 업계 3위인 포스코 휴먼수 또한 마찬가지로 직원 수가 400명이 넘습니다. 만들어진 지 5개월밖에 안 되고 직원 수도 16명 정도밖에 안 됐던 사실상 신생 회사가 1조가 넘는 대장동 개발에 참여를 한다. 이거 자체가 미스테리라는 겁니다. 선정이 됐던 것뿐만 아니라 선정된 이후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었죠. 대장동 아파트 지구는 총 12가지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화천대유가 1번과 2번 구역, 그리고 11번과 12번 구역을 매입했습니다. 공공임대 부분을 빼면은 전체 택지에서 40%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화천대유는 경쟁 입찰 없이 매입했습니다. 경쟁 입찰이 있었던 다른 구역들은 경쟁률만 183대 1이었는데요. 해당 부지에 대한 시공계약을 맺고 난 뒤에 화천대유의 수익은 급상승하게 됩니다. 매출이 18억에서 6,970억이 되고, 영업이익도 16억에서 1,479억이 되고, 단기 순이익은 226억의 적자였는데 1,733억의 흑자로 전환됩니다.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대장동 개발 자체가 사실은 공공기관 중심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지분 50%를 갖고 있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화천대유라고 하는 민간 사업체를 기준으로 돌아갔던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남의 뜰이 됐건 화천대유가 됐건 천화동일이 됐건 애당초 한 세트로 짜여진 각본이었던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 의심이 드는 것이 성남의 뜰과 화천대유는 이상하게도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천대유, 천화동인, 성남의 뜰의 내선 전화번호도 똑같죠. 그리고 성남의 뜰이 됐건 화천대유가 됐건 천화동일이 됐건 전부 다 지금 지인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논란이 점점 커지고 나니까 화천대유의 대표인 이성문 씨가 직접 나와서 해명했습니다. 자기는 이재명과 모르는 사이면서 부정행위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다음 같은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대표인 이성문 씨와 대주주 A씨 그리고 이재명 변호인단 인사가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거죠. 저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와 모르는 사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화천대유의 대표, 이 사람의 지금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화천대유의 실소유주, 즉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A씨이죠. 언론인 출신의 A씨는 화천대유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정체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천대유가 최대 주주, 즉 A씨에게 473억을 대여해줬다라는 게 밝혀졌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화천대유는 소유와 경영이 엄격하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주주라고 할지라도 회사 돈을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가 없어서 배당권과 주식을 담보로 장기 대여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 얘기는 분명히 타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좀 붙겠죠. A씨가 최대 주주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데 A씨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화천대유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냥 최대 주주가 아니라 10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뭐하러 그러면 그런 사람이 배당권을 갖다가 담보로 해서 장기 임대를 받을까? 그냥 배당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 사정이 나쁘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화천대유가 어떤 상태입니까? 수천억 대의 지금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배당을 안 받는다? 의심스럽죠. 저런 식으로 회사로부터 장기 대여를 받은 거 400억 가까이 되는 받은 돈을 어디로 썼는지, 어디에다가 지금 저 돈이 흘러가게 됐는지 그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죠. 뿐만 아니라 화천대유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도 의심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에 특검을 주도했었던 박영수 특검도 들어가 있고요. 놀랍게도 권순일 전 대법관도 들어가 있었죠. 권순일 전 대법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에서 강제 입원 지시는 맞지만 처벌은 불가능하다라는 놀라운 판결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권순일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권순일이가 하필이면은 화천대유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냥 연관이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고문료로 한 달에 2천만 원씩 받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 화천대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권순일 전 대법관이 뭐라고 입장을 밝혔습니까? 그 회사와 관련된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밝혔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했던 그 판결에서 화천대유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2심 판결문에서는 화천대유가 3번이나 나왔고 성남의 뜰이 17번이나 등장을 했었죠. 자기는 화천대유와 관련된 최근 언론 보도의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전혀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말은 그래서 뭐라고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까? 1심과 2심에 대해 가지고 판결하는 대법원에서 사실상 1심과 2심의 내용을 살펴보지도 않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에도 불구하고 과연 화천대유가 이재명 후보와 연관성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측면을 생각해 보든지 간에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재명 후보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실직고하시고 국민들 앞에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